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주말 시간에 함께 성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천천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RP 거래소에 있는 보유량이 10년 내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공급 충격의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3빌리언 정도 수준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한 2.7빌리언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XRP를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려는 의도가 나타나지고 있다. 사실상 현물 ETF를 만들고 있는 기관들이 쓸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정황상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자산운용사들의 XRP 스팟 ETF, 현물 ETF가 많이 준비되어져 있고 아직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XRP 대반전 시그널 나왔다라고 하면서 2.3달러 돌파 시에 폭발적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차트적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버티셨다면 오히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자. 타임프레임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 상황이 좀 뒷받침되어야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러우 전쟁 관련해서도 조금씩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트리거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언제 초점을 맞추기보단 결국에 XRP에 대한 비전을 좋게 바라보니 중장기로 바라볼 수 있는 내공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트적 패턴도 있지만 사실상 이건 역시 과거 사이클과 연동될 경우에 이렇게 이동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참고 정도만 하고 오히려 가격과 시기보다는 늘 강조드렸던 이 수량에 좀 집중을 하자. 현재 기준 10,000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상위 5%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치 반영이 된다 한들 전량을 매도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시겠지만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움직임은 이런 거겠죠. 최근에도 재무부가 채권을 매입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다시 한번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1월 25일자 기준이거든요. 약 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재무부의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를 봤을 때 원래 한 9,500억 달러 정도 있었다면은 이제 조금씩 내려오려고 준비하네요. 약 9천억 달러 정도 현재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스콧 베센트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의 재무부 장관 연준의 차기 의장 발표가 임박해져 오고 있다. 이것도 11월 25일 정도 나온 기사인데 크리스마스 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런 부분도 기간이니까 참고로 봐주시고 무엇보다 크리스토퍼 월러다, 케빈 헤셋이다, 케빈 워시다 누가 됐든지 간에 비둘기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잡히고 있다라는 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점점 트럼프 미국 재무부의 힘이 세져가는 과정이죠. 연준의 의장이 바뀌었을 때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정치권과 연결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사실상 중립적인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민영화된 기관이다 보니까 그들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쪼록 최근에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다. 또 어떤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게 될지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고 최근까지 워낙 XRP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들 또 비트코인까지도 가격적인 모멘텀이 어려웠다 보니까 숏텀 홀더들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일, 이 고래들, 기관들은 꾸준하게 대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온체인으로도 지켜봐지고 있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T.Rowe 프라이스가 움직이고 있네요.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에 거래를 하기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멀티 디지털 자산 ETF 상장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이 T.Rowe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AUM 자체가 상당하죠. 그들이 어떤 자산 클래스를 인정하고 있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또 도지코인, 시바 이누, 이뿐만 아니라 아발란체나 폴카닷 이런 친구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코인들 우리의 포트폴리오와 겹칠 필요가 있겠죠.
시바이누, 도지코인 이런 것들도 심지어 도지 같은 경우는 현재 ETF도 준비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는 거 늘 강조를 드립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말 나온 김에 하나 짚어드리면 자마 기반으로 한 프라이버시 업그레이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버시 기능이 입혀진 비밀 스마트 컨트랙이 가동되면서 시바리움 생태계가 점점 확장되고 있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시바이누 생태계 보안을 강화하고 차세대 디파이나 게임, 기관 솔루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가 된다. 시바이누 역시 이미 국가 단위로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격보다는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포커스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비트와이즈, 이번에는 아발란체 현물 ETF에 대한 개정안 또 제출시키고 있네요. 최대 70%까지 스테이킹 허용되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내년 1분기 정도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즘에 아발란체다, 폴리곤이다, 폴카닷이다. 사실상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기관의 채택 움직임과 자산 운용사들의 선택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리플 RLUSD 마크와 아랍에미레이트 국가의 마크가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이죠. 이 아부다비의 규제 승인을 받았다. ADGM이라고 해가지고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에서 실질적으로 RLUSD의 승인, 라이선스를 받고 있다는 게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중동 시장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혁신도시도 잘 알고 계시죠? 점점 금융의 허브 국가로 떠오르고 있고 그들이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한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기관급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RLUSD가 점점 더 채택될 수 있는 환경 조성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억 달러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껑충 뛰어가지고 64위권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RLUSD가 꾸준히 추가 주조가 되고 있고 비들펀드라든지 반예크의 V블펀드 등등 리플 원장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 채택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XRP에 대한 실사용화가 커져가고 있구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트적 패턴을 미뤄봤을 때 알트코인 전체 마켓캡을 보면 컵앤핸들 패턴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언제쯤 상승 기류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시죠.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 어떤 이슈거리가 신호탄을 만들게 될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많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XRP 가격이 계속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힘드신 분들, 떠나가신 분들 많겠지만 사실 크게 봤을 때는 거의 박스권 하락까지 일시적으로 뺀 것뿐이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 시기를 잘 버텨야만 그 윗단으로 갈 수 있는 수익률을 만끽할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이제 벌써 11월도 거의 다 끝났는데요.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비트 해킹 관련해서 잠깐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제 업비트까지 해서 국내 5대 거래소가 유명하잖아요. 지금 현재 출금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업비트 해킹 소식이 좀 나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바스프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고 뒷단에는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필두로 한 금융당국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입출금 중단이 좀 풀려가지고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다, 금융당국이다,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12월 5일까지는 좀 아마 입출금이 중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일단 조치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지금 보니까 한 445억 원 정도 규모의 해킹 피해가 났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1등 거래소가 또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과거에 또 북한 라잘로스 그룹의 피해를 받은 적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중앙화 거래소를 믿기보다는 좀 미리미리 분산화 작업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솔라나 계열 코인들이 좀 많이 해킹을 당했고 피해 코인 24개, 가격 추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오르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도 해요. 리스트를 봤을 때 그래도
다행히 시가총액 높은 친구들은 많이는 없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피해는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총 24개의 코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현재 여러 해외 거래소로 좀 분산 이동이 됐다. 이런 부분 참고로 인지해 주시고요. 결국 몇 개의 해커 직업에서는 업비트에서 해킹한 코인을 처분했다라는 그런 정황까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온체인 데이터로 모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내 거래소의 보안이나 실시간 대응 체계가 좀 허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또 받고 있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거래소를 쓰시든 개인 지갑을 쓰시든 어플리케이션 지갑 핫 월렛을 쓰시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이신데 좀 웬만하면 한 군데 두 군데만 놔두기보다는 한 3군데, 4군데 정도 좀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분산화를 미리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가격적인 부분이 안 좋아서 우리가 가두리장에 갇혀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현금화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없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이 분산화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최근에 트러스트 월렛 같은 경우도 애플페이라든지 구글페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원큐에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게끔 구매할 수 있게끔 또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던데 점점 이런 어플리케이션 지갑이나 개인 지갑 같은 경우들이 슈퍼 앱으로 진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디센트 개인 지갑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월 4일까지가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 할인 특가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안전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리딩방이다, 사기 피해다, 누가 이자 주겠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웬만하면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고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법이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